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장 변동성이 상당한 심한 하루였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안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빼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오른 종목들 없지 않은 날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상하이 종합증시도 한 5% 정도 폭락을 했다가 보합으로 좀 맞췄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거래소 시장을 놓고 보면 어제 60일선이죠. 60일선을 장대 음봉을 동반해서 이탈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하락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SDS 이슈 그리고 제일모직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슈가 장을 좀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하고 내일은 또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매매 패턴이 조금 꼬여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언제든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투캅스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19번님, 기아차 53,300원에 비중 20%. 지금 종가가 44,450원이니까 매입 단가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해본다면 전 세계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PER이 가장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보면 이 저점이죠. 43,000원, 44,000원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면서 그래도 캔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우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를 예를 들면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12% 성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RV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에 비해서는 오히려 낙폭이 쭉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회일수록 현금 여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511번님, 블루콤 15,230원에 비중 3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콤 실적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는 일단 13,450원 쌍바닥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지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121선을 다시 한번 올려잡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61선에 대한 하방 압력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전에 상승했던 그런 모습의 전고점이 15,150원 이때의 어떤 그런 저항이 1차적인 그런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1선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혹은 재료를 동반해서 돌파한다고 했을 때 15,000원대까지 재차 상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쌍바닥 가격이 되겠죠. 1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33번님. SK가스 103,000원에 비중 30%. SK가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과거의 주가가 주봉상으로 놓으면 최근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다만 103,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보유하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화제약 6070번님 5,000원대 비중 5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조화제약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좀 급등이 좀 나와줬던 상황이었죠. 한 2번 정도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바로 밀리게 되는 결국 이제 6,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윗꼬리로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패턴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자, 조화제약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와줘요. 2009년도부터 이 종목이 상승의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일단은 급등 후에 급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목표가 5,100원 정도 5일선 정도까지는 급반등 일단 예상하시고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43번님, 아남전자 1,170원에 비중 30%, 지금 종가상 1,120원이고요. 60일선을 딱 턱걸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남전자 기사를 좀 찾아보면 아남전자 우선주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 이 얘기인 즉슨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이런 문구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패턴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1,17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1,100원 선이 있습니다. 1,100원 선, 60일선, 1,100원 선이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 한은 한번 도전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946번님 이수페타시스 7,100원에 7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PCB 업체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승폭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6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5일선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11선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패턴에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의 패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전고점 8,300원에 대한 돌파가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월봉상 5월 봉선이 되겠습니다. 이 5월 봉선을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이 주가 패턴은 살아있는 패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주 초반이죠. 이번 달 주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월 봉선을 지지하는 모습. 이 이수페타시스를 계속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려면은 5주 봉선은 계속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해서 이제 6,500원대 라인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6,400원대 라인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가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가우스 9782번님 18,580원에 비중 10%. 지금 현재가로 15,700원이니까 조금 높은 이 시점이겠네요. 5월 말경에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수혜주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국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는 과거에 1,700원이었던 게 28,000원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결국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80억, 전년 수치의 반절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 쭉 하방으로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18,58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손절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계속 가져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라면 손절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17,500원 선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빠지는 것보다 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7,500원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매 동향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608번님 HLB 27,000원에 비중 8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HLB, 저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HLB, 자회사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바이오 관련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 자,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이 종목,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시장이 꺾일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격 밴드 21선이 되겠죠? 26,700원 정도, 500원 정도,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비중이 80% 정도 되시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32,000원대, 32,000원대에서 3,000원대 매물벽이 조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은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기업은행 15,200원에 50%. 15,200원이요? 50%, 예. 15,200원에 50%요? 예, 예. 투자 기간 얼마나 보세요? 예? 투자 기간을 얼마나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보는데. 2, 3개월이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은행업 쪽이 저금리 기조인 나라가 수익을 많이 볼까요? 고금리일 때 수익을 많이 볼까요? 고금리가 뭐야, 안 보겠습니다. 네, 틀리셨고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때 은행업종은 매출이 급증을 합니다. 그걸 선진국 사례로 쉽게 얘기 들 수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서프라이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75인데 1.5로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금리 기조죠. 예. 선진국이랑 한 1.5% 정도 갭은 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15,200원에 사셨다고 하시면 예. 한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업종 중에 일부 종목은, 그러니까 포트의 일부 종목은 은행주를 필히 담으셔야 돼요. 예, 예. 필히 담으셔가지고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가져가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건 진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뭐 수시로 좀 문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가 올라오겠습니까? 3개월 후에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높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3,850원인데 15,2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절대 손절 안 하고 홀딩하는 전략 취하는 거에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젠백스요. 젠백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38,800원에 50%요. 38,800원에 50%.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예, 예.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 건가요? 그제 매수했습니다. 그제 매수하셨어요? 예. 그러면 단기성으로 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내일 예. 상한가 여기서 지금 급반등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당장의 V자 반등은 조금은 상승 각도가 조금은 너무 가파라요. 예.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내일 다시 한번 41,000원에 대한 내일 점상한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41,000원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일단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관점이라면은 저 같으면 41,000원에서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5월 봉선, 3월 봉선 그리고 5주 봉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지금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스타트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죠? 예. 스타트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워낙 이 종목이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고 지금 선생님께서 50% 비중을 크게 실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상승 시에는 일단 조금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선생님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 예, 너무 신경 쓸 것 같으시면은 일단 예. 41,000원 정도에는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삼성테크는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34,000원이고요. 네. 20% 가지고 있습니다. 34,000원이면 예전에 사셨나 봐요, 작년에. 네,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한화가 인수를 했죠? 네,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그래 됐습니다. 아이고야,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 가격인 거예요? 예, 47,00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 밀어왔습니다. 인수된 다음에는요, 기업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진바닥이 어딘지 확인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어요. 인수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졌잖아요, 저점까지. 예. 근데 삼성 프리미엄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0,000원까지는 빠져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결국은 2만원을 바닥을 다지고 지금 3만원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캔들이 좋게 마감이 돼서 31,150원에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입 단가가 34,000원이라면 네. 빠져나올 기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입 단가 근처까지는 주가는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의 방향성이 그 전에 34,000원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기업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하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지만 방향성이 불투명해서 어디에서 돈을 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매입가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콜마 B&H. 예, 코로나 B&H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800원에 50%요. 16,800원에 50% 되는 그런 네. 종목입니다. 자, 실적은 좋습니다. 네. 실적은 조금 점점 진가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죠. 예. 16,800원대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이신 것 한 같은데. 15일 됐어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주봉이나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16,000원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예. 15,800원, 900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예. 하락권을 열어두시되 예.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끌려는 그런 강력한 차트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17,800원에서 18,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며칠째 지금 3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5월달에도 계속적으로 18,000원대에 대한 저항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항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고 지금 일단 매수가 부근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손절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17,000원 정도, 17,800원 정도, 1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쌍방울인데요, 50%입니다.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1,900원. 1,900원이요? 네. 결론을 내려가요. 좀 말씀드리면 조금 네.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기는 죽지 마시고요. 예.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755원이고요.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나와요.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붙여버리면 게임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마스크팩 다 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종목도 중국 붙여가지고 1,000원이었던 주가가 2,300원, 2,2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더 밀릴 것 같아요. 약간 더 밀리면 한 1,60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입 단가가 1,900원이시면
조금 빨리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보면 적자예요. 그거 보고 계시나요, 혹시?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마이너스 2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14년도도 3억인데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11억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출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히 안 늦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1,600원 이탈될 시에는 기간 조정 조금 더 받을 것 같고요. 1,600원이 이탈 안 된다고 하면 뭐 네. 손절매 안 하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한 라인을 잡아드리면 1,680원 있죠. 네. 1,680원 이탈 안 하는 한은 뭐 어쩔 수 없이 물렸다 생각하시고 좀 가져가시는 전략 취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은 문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32번님, 인포피아 16,200원 대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포피아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죠. 17,000원대, 17,000원대에 대한 어떤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인포피아 조금 더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단 모습들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오늘 정도 상당히 좀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져나올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어떤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차트의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4,500원 정도 전저점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자, 이 종목 재차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48,500원의 비중 50% 4273번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매우 투자하기 간단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폭으로 잡아서 4만원 매수, 5만원 매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52,000원 찍은 다음에는 계속 박스권이죠. 그러다가 4만원 하반 터치되면 또 올라갔다가 4만원 터치되면 또 올라갔다가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뭐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만원대 고점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걸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 생긴 게 뭐냐면 5만원대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만원 초반 매수, 5만원 근처, 48,000원, 9,000원 오면 매도, 이 전략이 가장 수익률 높이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856번님 이수 앱지스 10,000원 정도 매수하신 종목이고요. 비중은 4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수앱지스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제는 상승 후에 3% 정도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간 전형적인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패턴의 좀 모습들인데, 자, 뉴스가 좀 나왔었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 일단은 신주 발행가액이 7,520원대니까는 아직까지도 신주 발행가액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자, 일단 이 종목 지금 10,000원대 되시니까는 지금 손절하는 의미는 좀 없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가격적인 측면 기간적으로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와줄 수 있겠죠.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으니까 내일 정도에도 조금은 약세권에 들어오는 모습들. 하지만 내일 정도에는 급반등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8,000원대 초반권역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다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사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2837번님 21만원의 비중 15%. 지금 종가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3.35% 하락한 187,500원이니까 좀 많이 하락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기에 121선이 이탈됐으니까 하방으로 빠져서 전저점인 17만 원을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17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만 원 선에서는 아래 꼬리 한번 찍으면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6월에 리니지 이터널도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NC소프트의 결국은 대장이죠. 김정주 회장 넥슨이 NC소프트를 매입했던 단가가 26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8만 원이니까 언젠가는 제자리 차익을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8만 원 선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874번님 한국정보인증 1050원에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저희 종목투값 시간에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케어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들었습니다. 11,000원대 정도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자. 지금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50원대 되는 가격이시니까 지금 구간은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아직까지도 세른봉 형태의 전형적인 좀 안 좋은 모습들. 다음 주가 어느 정도 맥점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종목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21선이 지금 7,000원 초반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지지를 한다는 확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료가 일단 부재한 상황이고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에 초입기로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일단은 매도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지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시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04번님, IMBC 5,750원에 비중 40%. 지금 현재가가 5,400원이고요. IMBC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KBS 수신료 인상을 30년 만에 한다, 20년 만에 한다,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돈을 올리는 대신 광고를 안 받겠다라는 얘기는 광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말에는 2시, 평일에는 9시 이전에는 광고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즉슨 그 광고 매출이 결국은 SBS가 될 수도 있고 MBC로 될 수도 있고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BS 콘텐츠 허브도 그렇고 IMBC도 그렇고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급등을 했다가 왜 하락을 했냐.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일단 보시기에는 이 전에 상승했던 파동의 고점인 5,4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나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60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배짱 가지시고 가지시는 전략이 좋다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9179번님, 넷패스, 8,600원, 비중 25%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넷패스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됐죠?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좀 이탈이 됐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지라인이 없는 그런 상황들. 자, 일단, 이 넷패스 산물인터넷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도 어느 정도,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좀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지금 추세가 이미 하락 이탈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매수가가 좀 8,600원이시니까 너무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밴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대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반절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들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변질됐을 때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졌을 때 이 종목에 대한 투매가 한번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그 밴드적인 부분들 6,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한번 하셨었죠? 네네. 예, 목소리가 듣던 목소리인데, 혹시 한국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 맞나요?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셨죠? 18,800원이고요. 네. 20%요. 20%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배짱 잘 가시고 잘 참으셨다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코리아나도 그렇고 다급등 나왔죠. 예. 결국은 메르스와 관련돼가지고 중국인 내방객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예. 뭐 내방 못해서 사면 인터넷으로라도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고 이왕 하락했을 때 12,000원 근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셨으면 배짱 가지시고 참으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아모레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로 쉽게 연결해갖고 좀 보여드릴게요. 예, 계속 오를까요? 한과장 이게 조금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요? 계속 오르진 않죠. 계속 오르진 않고요. 결국은 화장품 중에 뭐 대장격인 게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44만 원대, 44만 원대 맞춰가지고 한국 화장품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한국 화장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000원까지는 금방 터치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차 파동 나오면 매입했던 단가 18,800원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매입했던 단가가 좀 굉장히 높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예. 다음부터는 매입하실 때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00원 한번 오면 예. 그때 또 뭐 수급이나 재료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매 동향 잡아가면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방향성 잡아가면서 꼭 매매하세요. 17,000원대에서 네. 한번 파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매매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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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녹차셀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4,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너무 높게 매수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할 때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 초반 정도부터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재차 나왔죠. 어제 또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건 기술적 반등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21선이 되겠죠. 62,000원권. 아직까지는 지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1,000원대, 74,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2012년도 10월 달에 최고가가 79,000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고가가 7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월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을 해서 이제 이게 저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좀 불안하다. 내가 너무 높게 샀다 하면 상승 시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나는 버텨보겠다 하시면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하신 전략, 20m 이탈 시 빠르게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시즌을, 네. 내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막 그 뒤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조정 만들 것 같아서 42,500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그냥 갖고 있어도 헐려나 아니면 그냥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려나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익 구간인 거 좀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예.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예. 과거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시죠? 예. 실적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결국은. 예. 근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실제 수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보고서도 계속 실적이 좋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못 간 게 시젠이에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힘받아갖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손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47,000원 선 오면 예.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이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손절 봤던 종목들로는 수익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심리가 있는데 자기랑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꼭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니까 47,500원 선 오면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47,500원 오면요. 이 1차 목표가로 이 타겟 잡으시고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 좀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하셔야 될지 정하신 다음에 뭐 상담 받으신 다음에 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M. KM.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860원에 30%예. 30%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이제 KM 이쪽 종목 특합사를 통해서 상담해드린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예. 못 보셨죠? 자, KM 그때 3,000원대 매수하셔갖고 홀딩하신 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9,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메르스가 언제 정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9,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KM 어제 매수하셨나요? 예? 어제 매수하신 거세요?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어제. 어제요? 네네. 아, 어제 매수하신 거군요. 네,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내일 급반등 나옵니다. 일단 5일선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내일은 급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메르스가 방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좀 빨리 좀 없어져야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 패턴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급등주예요. 급등주이기 때문에 급등주를 견디실 자신이 없으면은 일단은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정도 급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내일 급반등할 때 일단 정리 의견 좀 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이버고요. 네. 63만 원 이거 비중은 30%입니다. 63만 원의 비중 30%요? 원이요. 63만 원. 오늘 3%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게 지금 NH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현대차도 그랬고 네. 얘까지 이러니까 세 종목이 모두 이렇게 지지선을 물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장을 보면 참 이게 대형주라고 있는 대형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네. 뭐 한국인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려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결국은 놓고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11월 때부터 전체 차트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이에요. 네네네. 계속 아래로 흐르고 있죠. 네. 그리고 5일선도 계속 오르려고 하면 맞고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맞고 떨어지고 하는 패턴을 항상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60일선이 우하향으로 꺾여버렸어요.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빠졌다가요. 네. 바닥을 한 56만 3,000원, 2,000원 이 선 있죠. 네네. 이 선을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좀 길 것 같아요. 결국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라인 IPO를 해야지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네. 지속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부정을 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할 의향이 있다고 시기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냥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길게 숨을 좀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호흡을 좀 길게 생각하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62만 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3만 원입니다. 63만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 네. 시장에는 한정된 투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슈가 있으면 욜로 자금이 모이기에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는 좋고 재료가 살아있는데 재료를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63만 원이라고 울면 재료가 다시 한번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IPO라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런 재료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좀 힘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짧게 호흡 갖지 마시고요. 네. 길게 좀 모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비중이 30%니까요. 네네네. 저라면 56만 2천 원 오면 비중 10%만 더 실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매매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예, S51요. S51이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0%고요. 예. 68,000원요. 아, 어떻게 하다 100%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정유주가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가는 것 같으세요? 예. 근데 못 가네요, 그죠? 예.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방송되는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화학주들을 계속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유주들을 추천 안 드린 이유가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주들이 정강 후약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도 2%, 3% 정도 상승했다가 꼭 밀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30만 조 가까이 던졌습니다. 금융투자 거의 전 창구에서 지금 다 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내일 이 121선에 대한 이탈이 내일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121선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경기선이라고 하죠? 네. 자,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 정도에는 조금은 하락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8,000원대 100%시니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밴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그 밴드 일단 주봉과 월봉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 월봉에서 좀 보시면은 20월봉이 되겠습니다. 59,300원대 있죠? 예. 59,300원대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일 121선 지지해주면 땡큐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등은 68,000원대까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헌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좀 진행이 됐을 때는 더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지는 그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좀 얼마 정도 급락했습니까?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네. 10%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종목 조금 더 홀딩 관점에서 보자. 다만, 59,200원이 59,200원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종목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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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이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현대차 14만 6천원이요. 14만 6천 원이요? 예, 비중은 50%예요. 예. 지금 현재가가 13만 9천 원이니까 최근에 사셨나봐요. 6월 2일 날. 최근에 사셨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 자체가요. 이거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뭐 1시간도 모자라 2-3 시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차트를 주봉으로 거꾸로 쫙 당겨보면 2009년도에 주가가 35,000원이었던 게 고점 27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중국창 매출입니다. 중국 쪽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주가가 8배 이상, 800% 이상 급등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향 매출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5월에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은 싸움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누가 세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뭐 현대차 안 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M에서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 원대 이나. 그러면 현대차랑 GM이랑 있는데 GM은 가격 1,000만 원 할인해 주는데 현대차는 안 해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GM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단가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한다고 하면 15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있다고 하시면 1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15만 원에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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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네, 대봉 LS요. 대봉 LS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5,800원이고요. 예. 비중은 50%입니다. 비중 50%요? 네네. 일단은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그죠? 네네. 예, 일단 뭐 대봉 LS 호흡 기계, 뭐 고혈압 기계 같은 원료 의약품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원료는 아닌가요? 예, 화장품 원료도 좀 적용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좀 요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에 대한 일본 수출에 대한 확대, 그리고 중국 공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조금 상승했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화장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 네. 최근의 흐름들은 조금 안 좋았죠. 15,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흘러내렸던 모습. 자, 결국에는 추세가 조금 더 이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맥점이 12,850원이거든요. 이 12,850원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종목 12,000 초반권까지도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주봉상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을 계속 타고 갔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을 계속 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이 나온다면 이 파란색 선이 반드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점. 그 가격은 얼마죠? 12,100원 정도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급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급반등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4,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는 전략. 그 이후에는 이 종목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장기로 보시겠다 하면 올 하반기까지 정도는 좀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조금 코스닥이 지금 상한폭 변경이 이제 다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 지금 50% 정도 되시면은 조금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절 정도는 상승시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09,500원의 비중 50%.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107,000원 오면 추가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저가가 108,500원인데 내일 같은 경우 107,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할 것 같고요. 109,500원이라면 그렇게 나쁜
매입 단가는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7천 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 7월에 결국은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선 잡아드릴 테니까 11만 7천 원 오면 뭐 매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의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와 다우지수 출발 상황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내일도 변동성 상당히 주의하시면서 가격 제한 폭의 변경, 이제 다음 주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신용률 정도, 그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고신용 종목들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항시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내일도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